중요한 거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한국의 수출입 실적이거든요. 수출이 23.8% 줄어든 겁니다. 4월 달에 아마 16% 정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출 급감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3.8%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죠. 본격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을 재배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 5월 1일부터 10일의 수출 물량보다도 23.8%가 줄어든 거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24% 감소가 됐고 미국 수출이 30% 줄고 EU 베트남들도 이제 수출이 줄어든 거죠. 다 여러분들 이제 완제품 수출이 주춤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전쟁을 둘러싸고 일정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다행히 여러분들 어느 정도 타결이 된 겁니다. 중국과 중요한 그런 그리고 이제 90일 유예 기간을 두고 협상을 해 나가기로 했으니까 간밤에 주가가 이런 폭등을 했습니다. 간밤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예상 밖에 뜻밖의 서프라이즈 US 차이나 트레이드 딜이니까 뜻밖의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그동안 팔았던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주식 문제를 떠나 가지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톱 뉴스에 가장 여러분들 톱 뉴스가 바로 이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가가 폭등을 한 거죠. 다우라든지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전부가 다 이제 올랐고 아무튼 간에 이제 수주 내에 구체적인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겠다. 이번에 이 사안을 보니까 참 미국이 인재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이 참 많은 거죠.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그리어라는 사람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냉철하게 거래를 하는 것 같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센터 막판까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그런 베센터 재무장관을 이제 전진 배치를 했는데 베센터 재무장관이 상당히 일을 잘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지펀드 업계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은 처음이니까 공직에 임명했을 때 얼마나 선전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센터 재무장관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헤지펀드라는 것은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에서 한 20년 30년 정도 피말리는 그런 판단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직을 맡아서도 참 일을 잘하고 또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딜을 보면서 내리는 판단이 재무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관세 협상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뭐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안심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한 거죠. 아, 이 재무장관이 지휘봉을 갖고 있는데 뭐 투자자들이 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한 거죠.
굉장히 유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분들도 별로 예상을 못한 겁니다. 서프라이즈죠. 이제. 어떻든 간에 뭐 이 아주 유능한,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의 잠정적인 딜도 관심을 가지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켰구나. 그래서 이 아주 유능한 재무장관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이렇게 끌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주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도 상식 차원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대폭 인하 합의.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제 유예 기간을 90일 둔 겁니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 관세를 145%에 30% 내리고 중국은 미국 수입품 관세를 125% 10%로 낮춘다. 가장 중요한 이제 합의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합의는 글로벌 경제를 불안전하게 해왔던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완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고 양쪽은 일장 서로가 갈라서는 중국과 미국이 이혼하는 이른바 디커플링 단절을 원치 않으며 서로 균형 잡힌 무역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조정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안심이나 희망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술주도 많이 올랐지만 해운 주식들, 해운주도 많이 올랐던 거죠. 해상 컨테이너성이나 이런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 대비해가 그동안 해운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뭐 10몇 %씩 그렇게 대부분 다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90일간의 협상이 지속이 되는데 관세 인하는 5월 18일부터 시행하고 90일 동안 추가 협상을 통해서 무역 갈등을 해결할 계획을 주고받는 게임을 하겠죠.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를 한다. 그리고 시장의 긍정적 반응, 이번 스위스에서 이루어진 합의 발표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미국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홍콩의 항생지수는 3% 상승하고 미국 주식의 선물도 큰 폭으로 올랐다. 뭐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선물도 올랐고 그다음에 오늘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도 주식이 많이 올랐죠. 아마 오늘 한국의 코스피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관세 전쟁이 시작된 첫 번째 방아쇠인 그런 이제 합성 마약 성분인 페타닐 관련 관세 유지. 미국은 중국산 페타닐 관련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의 불법 마약 유통 억제를 중국 측도 약속하고 미국도 압박하는 그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시적 조치로 90일 이후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가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합의를 이렇게 이끌어냈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정격적인 합의가 가능했겠구나. 이 보시게 되면 이번 기사의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깜짝 미중 무역협정으로 세계경제 숨통이 트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숨통이. 관세 인하가 예상보다 크고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느 쪽도 커플링 디커플링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한테 희망을 준 거죠.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완화하고 4월 이후에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무역협상을 허용하기 위해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10% 낮춰서 유예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며칠 전만 해도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미중 여러분들 협상입니다. 아주 깜깜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과 중국은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는 일종의 충격인 거죠. 4월 이후에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의 대부분은 90일 동안 일단 풀기로 했고 이처럼 엄청난 소식에 미국 및 기타 국가의 주식시장이 크게 급등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세계 경제에 훨씬 더 나은 합의안을 양국이 도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미국은 대부분의 중국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 수준을 145% 30%로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125%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고 품목 관세는 그게 손을 이번에 합의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와싱턴과 베이징은 새로운 관세 수준을 90일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이번 이제 유예 기간 동안 상호 협상을 통해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주의 그동안 미국을 대상으로서 위협했던 그런 광물 수출 전략적 광물 수출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수출 금지 조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제네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협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고 두 경제 사이의 명확한 단절 이른바 전략적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느 쪽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막대한 그런 무역수지 흑자를 상당분 감축하고 페타닐과 관련된 그런 원료 수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리고 미국 상품을 더 사주는 그런 선에서 아마 타결이 안 되겠느냐. 자, 스캇 베센트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과의 불균형한 무역관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그런 중국의 통화관리 환율 조작이죠. 제조 보조금 같은 문제를 언급했는데 전기자동차만 352조 정도를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계속돼야 되지만 이번에 미 정시가 이렇게 폭등한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안심을 이제 크게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트럼프가 실행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실행력이. 이제 오늘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보도를 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점들기 힘들고 또 미국의 대부분 주류 언론들이 반 트럼프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정보를 얻기가 힘들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실행력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실행력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관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걸 해내는 거죠. 그리고 멘탈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게 관계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뭐 그냥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입장에서는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수행하지 못했던 미국인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오늘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늘 이 주가 오른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4월 2일 날 상호관세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여러분들 빠진 거죠. 빠졌는데 대부분 다 이제 그 이전까지 대부분 다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백악관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상세하게 보도했네요. 그런데 백악관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상세히 보도했는데 뭐 대부분 아주 정직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조선의 워싱턴 특파원이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한 역사적인 무역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미국적 입장에서는 히스토리컬 트레이드 윈으로 보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안 했겠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관세란 무기를 사용해 가지고 무역수지 적자도 줄이고 동시에 관세 수입도 얻게 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적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무역 합의는 미국의 승리며 트럼프가 미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끌어낸 데 있어 무적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바이든이면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 자본시장이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잠시 동안 봤지만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과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은 백악관 입장이기 때문에 다르게 그걸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 입장이란 전제 조건을 갖고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관세 수입도 없고 그다음 미국 상품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접근료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무역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미국이 앞서 중국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와 지난 2월 3월에 페탄일 반입을 문제 삼아 부과하는 20%의 추가 관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엄청난 여러분들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도 이런 비교적 조금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신문조차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미국의 2조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의 재정 적자와 1조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 수위 적자를 낮추기 위해서 고심하는 대통령 입장에 생각하려고 하는 기사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해낸 겁니다. 압박을 했든 뭘 했든 간에 10% 관세는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미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노동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공정한 기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역대 미국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미국 이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강경하고 타협 없는 입장을 취해왔다. 철두철미하게 자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수행한 복이 드문 미국 대통령인 겁니다. 양국은 무역과 경제에 관한 중요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협의체를 설립하기로 했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노동조와 농민 기업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30조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손을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관세를 지불하니까 우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논평자 입장에서 미국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미중이 중국에서 북미에 불법 마약 제조 업체로 유인되는 페타닐과 기타 전구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백악관이 역사적인 승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어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앵클링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닷 효과. 협상을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들 너무 낮게 협상안을 제시하게 되면은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거래를 할 때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많이 크게 높게 부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상당히 얻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백악관 입장을 봤으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스위스 이런 협상안을 보고받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10일 날 이제 협상안 타결이 이런데 결정되자마자 우리는 중국과 위대한 합의를 이루었고 완전한 관계 재설정이 있었습니다. 리셋.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바이든인 같았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으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난을 무릅쓰고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여러분들 관세를 그냥 들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얻어낸 겁니다. 그죠? 이번 주말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협상에서. 중국과의 합의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개별 관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딱 명확하게 여러분들 여전히 협상에 대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페타닐 반입건으로 인한 20%의 추가 관세도 유지가 되고 중국이 페타닐 유통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스위스에 파견한 사람이 보안을 담당하는 차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외신들이 가장 최측근을 보낸 거죠. 시진핑의 최측근을. 그만큼 사안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트럼프는 생산적인 협상을 진행했고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번에 뭐 이 정도 협상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시장의 문호를 더 열어서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이 좀 더 내수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구조적으로 미중 사이에 적자폭 흑자폭을 상당 부분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중국의 시장 개방인데 문서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반적인 그런 입장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목 관세는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발언 직전에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애플이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네바에서 협상은 매우 친절했고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고 자본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중국은 우리와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미중관계는 매우 좋은 상태고 어쩌면 이번 주말에 시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마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3국에 아마 순방에 떠나는 모양입니다. 이번 이제 미중 협상은 한국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23% 여러분들 감소를 했고 특히 대미 수출이 30% 이상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빨리 여러분들 좀 안정돼야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여러분들 발표한 4월 2일 이전 수준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 무슨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최소한 10% 정도의 통과세 미국 시장 접근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위 뉴노멀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우리는 중국 시장도 크고 미국 시장도 한 15% 중국 시장도 한 뭐 18% 정도 될 겁니다. 중국도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우리 수출이 또 타격을 많이 받는 거죠. 양국을 합쳐서 한 40% 정도 의존을 합니다. 한국의 수출이. 중국이 깊은 불황을 들어간 것도 굉장히 우리 함께는 많은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관세 협정이 체결돼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모간 스탠리라는 그런 투자 회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게 되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반등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6월부터 향후 한 3개월 동안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계속되는 다음 분기에서는 모간 스탠리가 예상했던 4% 레벨을 넘어서는 그런 4% 레벨을 무난하게 넘어서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모간 스탠리는 중국의 성장이 관세 면제로 인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경제 성장률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6월까지네요. 은행이 모간 스탠리의 4.5%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는 4% 정도를 예상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의 주식에 돈을 조금 넣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뭐 어마어마하게 호평을 오늘 한 거죠. 큰 뭐 이렇게 호재였습니다. 호재였는데 참조해 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를 보니까 하단에 이번 미중 관세 합의가 시장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아주 짧은 칼럼이 있네요. 대략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충격적인 요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지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도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입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보완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마다 초강경책에서 계속해서 이제 입장을 바꿔 나가기 때문에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그거는 이제 현실 적응력이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타결이 시장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임스 맥켄토시라는 그런 필명을 갖고 있는 분이 월저널의 기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협상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다. 불확실성이 많이 여러분들 가신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이 반등할 것 같네요. 거기다가 이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세금 감면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게 되니까 미국의 자본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장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크게 좀 주목했던 부분들은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당히 유능하다는 겁니다.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단히 긍정적인 사인인 거죠. 시장에. 여기 보시면은 이번 거래는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무역 정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통제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담당자의 수장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 겁니다. 그치? 자,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과 미국 간의 세 자릿수 무역 부과금이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경제 즉각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타격이 발생할 동안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정시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신념에 따라서 주식을 팔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 아마 결정을 했을 거거든요. 저는 일관되게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없는 겁니다. 가장 피해야 될 것은 이런 그 약간의 변곡점에서 항상 전문가들은 우울한 전망을 하죠. 전문가들은 체질적으로 우울한 전망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는 걸 베팅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간 것은 협상이 훨씬 더 진전된 것은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80% 관세를 옳은 것 같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얼마든지 협상할 수가 있다. 현재의 합의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30% 낮추는데 이것은 중국이 페탄일과 싸우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20% 관세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멋진 표현이 간단히 말하자면은 어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어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스위스 무역협상장에 어른들이 있는 겁니다. Put simply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The grown up are in the room. 어른들이 있는 겁니다.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있는 겁니다. 어른들이. 한 분께서 이게 트럼프가 발표한 데는 중대 사안입니까? 내가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아트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미국은 한국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한국에 개입하지 않고 한국인들은 한국이 크게 보이지만 미국의 여러분들 수뇌부의 한국이라는 것은 조그만 나라인 겁니다. 조그만 나라인 겁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방송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트럼프가 8일 9일 10일 날 발표하려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 이겁니까 이렇게 놀라움을 필요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은 한국의 이런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냉정한 여러분들 전망인 거죠. 그리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나 시간 등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순위는 관세 전쟁 이후에 미중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 숱한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이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결,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한국 과제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리 중심으로 보면 큰 문제인데 방송 이렇게 진행하면 제 논평이 약간 섭섭하게 들리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렇게 이제 시각을 우리 중심이 아니고 세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뭐 이런 어려움이란 것은 그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닌 거죠. 그치?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주 여러분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한번 제가 옮겨 봤습니다. 아주 멋진 영어네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그렇지만 관세가 트럼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스캇 벤선트 재무장관은
관세를 이용해서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도구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시적인 그런 무역수지 적자의 감소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스캇 벤선트 재무장관은 중국 경제를 중상주의 수출국에서 내수 중심의 소비자로 전환하여 보다 균형 잡힌 무역으로 이끄는 심층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이 많은 독일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내수를 진작해서 구조적으로 미국과 남기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라는 거죠. 이건 꼭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단기 성과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의 구조개혁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무역 흑자를 줄이고 또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노력을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미국의 재무장관이 분명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 차례 별도의 방송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관세 수입뿐만 아니고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오늘 칼럼니스트의 표현은 어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팀이 일을 잘하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는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스위스의 미중 무역협상의 잠정안을 본인의 개인적 승리로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스캇 벤선트 재무장관의 기자회견과 또 별도로 백악관에서 본인이 이렇게 여러분들 회견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현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수조 달러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관세 정책과 11월 5일 선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여러분들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은 관세 수입도 없고 무역수지 여러분들 적자도 줄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사람들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생산 공장을 투자하기로 한 미국의 대기업도 늘었고 현대자동차도 이런 미국에 와서 투자하기로 그렇게 이런 발표를 했고 그다음 관세 수입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어리석은 민주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폄하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They are totally unhinged라고 표현하네요. 바이든은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움직였거든요. 저질렀거든요.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얻어낸 겁니다. 그죠? 물론 약간 이제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도 있죠. 과장된 표현이 있는데 두 가지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1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1조. 1,400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수입이 수출을 능가하는 액수가. 그걸 줄여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동시에 뭐죠?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죠. 그것을 장사꾼이다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업가들은 현장을 잘 압니다. 사업가들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연설하는 거나 숫자 기억하는 걸 보게 되면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 그런 사람이 많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한 겁니다. 사업가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클린턴이나 이런 사람하고 전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뭐 돈이 없어서 이런 푼돈을 먹어야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이런 부자니까 얼마나 부자면 개인 재산이 이런 4천억 정도 4천억 달러 정도가 있으면 그 4천억 달러가 대부분 이런 미국의 지방채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워낙 많이 내니까 미국의 지방채라는 채권에 투자해 놓고 있으면 이자율이 2% 3%밖에 안 되지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부자인 거죠. 부자이기 때문에 푼돈을 놓고 여러분들 정책을 꼼수를 뿌리거나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의 대다수 중산층들이 아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한국의 주류원들은 전부 다 트럼프가 미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렇게 나라가 가서 안 된다.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되지만 동시에 사업가 특유의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대부분 사람들은 장사치대가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엄청난 소비국가인 겁니다. 물건을 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광대한 여름 미국의 국토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규모의 여름 시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을 이용해서 다 부자가 된 겁니다. 일본이 부자가 됐고 한국이 부자가 됐고 대만이 부자가 됐고 홍콩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관대하게 시장을 제공해 준 겁니다. 우리가 물건 여러분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을 제공했지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싸게 만든다 이러면 시장을 봉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을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최초로 공식화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인 겁니다. 사업가니까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일종의 지렛대인데 왜 미국이 중국에 질질 끌려다녀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사안인 겁니다. 미국이 엄청난 시장을 제공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왜 우리가 여러분 저자세로 중국과 함께 여러분들 끌려다녀야 되냐 그런 발상은 오바마도 할 수 있고 클린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양말을 팔든 의복을 팔든 자동차를 팔든 비행기를 팔든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않고선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돈만 남기지 말고 당신들도 비용을 좀 치러라. 시장 접근세를 좀 내라. 이렇게 해서 관세를 낸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고 여러분들 물건 팔던 사람에게 엄청나게 충격인 거죠.
25% 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덜덜덜덜 여러분들 덜 끓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분노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손해가 되니까 기분은 나쁜 겁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시장을 제공 안 하면 아무도 돈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년 2조 정도의 재정 적자하고 이런 1조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제공해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클린턴이나 조지 W 부시는 다 뭡니까? 돈을 쓰는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폼 잡는 것만 아는 사람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USAID 같은 데 만들어 가지고 왜 돈을 수조씩 써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전부 다 욕을 하죠. 왜 이렇게 미국의 소리 방송을 없애냐. USAID를 왜 없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뭐 인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성정이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관세도 좀 우리도 돈 좀 벌여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 제공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관세 정책이 안착하게 되면은 1년에 한 2천억에 3천억 정도를 미국이 관세 수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 얼마 정도가 나오는 거 하니까 한 500억에 750억 달러 정도의 미국이 관세 수입을 그게 일종의 시장 접근세 시장 접근 통행세를 받는 겁니다. 그게 기본 관세가 10%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관세 수입을 벌써 이렇게 효과가 나오네요. 오늘 이 보시면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미국이 수금을 한 겁니다. 4월 한 달 동안만 관세 수입이 163억 불인 겁니다. 163억 불. 아무도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관세 수입을 미국이 시장 통과세를 이런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발상을 누구도 할 수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금을 우리는 불편하죠. 우리는 자동차에 25% 여러분들 내야 되니까 불편 안 합니까? 그러나 그냥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미국이 관세 수입을 거두들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장을 제공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하는 거죠. 163억 불 이런 보시면 확 뛰지 않습니까? 163억 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추정치는 아직 이제 모든 관세 정책이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닌데 매달 500억에서 750억 불 정도 미국의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보는 거가 미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런 분들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 방송사 이런 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사 이런 미국의 주류 신문사 이런 기사를 그대로 뺏겨다 쓰는 조선중앙동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설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수사에서 약간 뻥도 치죠. 그러니까 숫자 기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이제 추방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SNS의 핵심 메시지도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2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2024년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이른바 경합주로 불리는 7개 주에서 내가 전부 다 이겼고 무려 312개의 선거인단 표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의 이름 선거구에서 2750대 525개로 이름들 격차로 내가 이겼는데 국민들이 뭘 원하냐.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해 달라. 미국의 남부 국경 문제 해결해 달라.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같은 시기에 비해 가지고 4월까지 99.9% 정도 여러분들 불법 이민자 유입 불법 입국자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미국의 이름들 좌파 판사들이나 미국의 민주당 사람들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방이 돼야 된다. 그럼 몇십 년이 걸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데 열받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은 2100만 명의 불법 외국인들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최고 수준의 살인자이고 범죄자들입니다. 살인자는 좀 여러분 과한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선동적인 글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급진적이고 무능한 법원 시스템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지 못한다면 미국은 빠르고 폭력적으로 범죄에 시달리는 제3세계 국가가 되어 다시는 위대함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여러분들 입국을 해가지고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전부 다 눈을 감았거든요. 왜냐하면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언론들이 다 왁왁거리니까. 그걸 그대로 한국의 이름들 신문들도 이름들 그걸 받아가지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그대로 쓰니까 밑에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 한국의 이런 독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나간 사람을 여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직하게 매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선거가 진행 중인데도 정직한 선거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 별로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정직함을 구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도 정직함을 상실하게 되면 다음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죠. 윤 대통령이 지금 형사재판에 계속 나가시는데 참 지켜보시는 분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할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강경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당신들 여론조사 조작하지 말라. 당신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 여론조사 계속 조작하면은 내가 당선되면 그냥 박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왜 그런 말씀을 못하셨는지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선거 전에 선관위 이렇게 여러분들 경고 메시지가 아니고 당부 말씀은 대통령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재임 기간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선관위에 좀 당부 말씀 한 번 안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못하면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김문수 후보가 한 그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2100만 명 정도 불법 체류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내보내지 못하자고 내보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뜨는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나 CNN은 도대체 어떤 방송들이냐. 민주당 너희들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100만 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큰 문제입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국경이라는 것이 그냥 뭡니까 불법 입국자가 유입하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된 겁니다. 물론 2100만 명이 맞느냐는 데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연구소마다 이렇게 추정치가 100만 명 이렇게 추정하는 데도 있는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2000만 명 가까운 그런 여러분들 불법 체류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욕을 먹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의 보도와 달리 미국의 중산층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대통령을 근래에 처음으로 만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욕을 그냥 퍼붓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국경을 여러분 보호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자기 나라 국경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자기 나라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런 보호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남아있는 거죠. 옳은 일을 하자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자는 것이고 올바른 일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 올바른 일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을 하겠다. 후손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까? 자, 여러분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우리 봉 아니야. 더 이상 미국은 봉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계속 봉을 해야 되는데 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봉 역할을 잘했는데 계속 봉을 해줘야지 왜 봉 안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대드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그 이야기를 누가 잘했습니까? 세종대학 세종연구소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용준 이사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불관용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이다. 아주 드문 일이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제국은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 제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으로 회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미국의 불관용은 이제 뉴노멀 국제질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국과 결별하고 독자 생존을 추구하거나 아예 진영을 바꾸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려면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과 주권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또 앞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뭐죠? 여러분들 중국 쪽에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걸로. 정신 못 차리면은 판단을 잘못하면 이번에 이러면 한덕수 깨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결국 한덕수가 왜 깨집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여러분들 50년의 관료 생활에 치명적 여러분들 오욕을 남긴 거지 않습니까?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기분 나쁘다. 우린 중국계 이름 줄 서겠다. 그래 서봐라. 서보면 골로 가는 걸 확실히 알 거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좀 더 좀 우아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용준 세종 이사장 분께서 지금 미국이 쏟아내고 있는 온갖 소동들은 그동안 예외적으로 너그러웠던 패권국 미국이 국력의 한계에 부딪혀 남들과 똑같은 자국 우선주의 나라 불관용의 제국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진통이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걸 지탱할 수 없는 겁니다. 재정적자 누적 총액이 36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뭐 전부 다 이런 퍼줄 수 있겠냐. 퍼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의 지난 4월하고 오늘 5월 12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 이름 핵심이 미국의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약품 가격을. 지금 여러분 미국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연구개발비를 빼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중상주의 정책을 썼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는 굉장히 낮게 팔아가 여러분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던 그런 식으로 미국의 제약회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신약을 개발해서 엄청나게 이런 높은 4배 5배 이런 가격을 매기고 다른 나라에서 엄청나게 이런 싸게 이름들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좋죠. 왜냐하면은 약품 가격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의료보험에서 그거를 안 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나라에 파는 가격처럼 미국 사람에게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제약회사들이 그냥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도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트럼프 미국의 약값 59% 낮추겠다. 행정명령을 여러분 4월 달에 또 내고 5월 달에도 여러분들 낸 겁니다.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59% 낮추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본인의 취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의 가장 중요한 톱 뉴스입니다. 이게. 2025년 4월 15일 날 행정명령으로 메디케어 약가 협상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어제 5월 12일 날 미국 내 처방간 가격을 다른 선진국에 적용되는 최저약가와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미국의 환자들한테 덤탱이를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덤탱이를 씌운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노인들은 10년 이상 여러분들 근로를 해서 사회보장세를 지불하신 분들은 65세 이상이 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의료보험을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의 상당 부분이 약값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환자들이 다른 나라 환자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의약품이 돌아온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미국이 원조를 주는 겁니다. 환자들 원조 세계 환자들에게 원조를 주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환자들이 엄청난 여러분 약값을 지불한 겁니다. 대외 원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끊어내고 하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좀 깨어있는 중산층들은 진짜 우리를 위한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미국의 여러분들 좌파 엘리트들은 전부 다 욕을 하는 겁니다. 제 영감이 정신이 나갔다고 영감이 하는 겁니다. 김영건님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미국이 그 국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연방 여러분 누적 총 적자 규모가 36조 달러 1년에 여러분들이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1,400원을 하면 2,800조 정도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2조 달러면은 구글 같은 회사만큼 빚을 매년 지는 겁니다. 구글 회사 전체 여러분들 가치만큼. 무역수지 적자가 여러분들 1조 달러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임승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국력을 보더라도. 그 이야기를 여기 보시면은 빌 에크만입니다. 아주 투자를 잘해가 돈을 많이 번 양반이 하버드 출신이죠. 비교적 투자자들 가운데 굉장히 예리한 그런 사회 논평을 가끔 올립니다. 빌 에크만이. 이 펄싱 스퀘어라는 그런 자산 운용사를 운영해서 굉장히 부를 많이 여러분들 얻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빌 에크만이 제가 자주 들어가 봅니다. 이 빌 에크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 합중국은
그동안 무역, 국방, 의약품, 세계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보조금은 미 국가 부채 37조 달러에 기여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 공병호의 여러분들 논평을 보고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공박사는 저렇게 도널드 트럼프를 우호적으로 묘사할까? 기분 나쁘다. 에? 난 당신 방송 안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같으면 저 같은 여러분들 논평을 하는 사람이 저는 드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빌 에크만이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런 공병호가 해온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 The first president in history to rectify the situation. 미국의 엉망진창의 이런 재정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미 역사에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친갱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진실을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과 훌륭함에 대한 열망을 갖고 이런 논평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다. 좋지 않은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 에크만을 내가 여러분들 논평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빤듯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대통령한테 이런 돌멩이를 던지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역사상 미국의 구조적인 이런 환부이자 이런 문제점을 렉티파이 교정하기 위해서 미국 역사의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 대통령이 자기 나라 백성을 생각해야지 뭡니까? 누구를 생각할 겁니까? He deserves enormous credit for doing so.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크레딧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deserve. 예? 세상에 여러분들 악이 융성해 가지고 선과 악이 여러분들 혼재하고 자유와 반자유가 여러분 혼재하고 사실과 거짓이 여러분 혼재하고 이렇게 가면은 예,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거제도 여러분들 부실함과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 지금이야 여러분들 피해가 안 생기니까 아이고 공박사나 떠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제 이야기는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개인도 있어야 되고 민족도 있어야 되고 국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돼가지고 성경 속의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것은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이 이렇게 심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 싹 다무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썩어 빠진 똥이 이름 썩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전체에 이름 퍼져가 이름 전부를 다 부패시키지 않겠습니까? 멋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돈을 벌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멋져야 되는 겁니다. 멋지다는 것은 뭐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he deserve 가치가 있다. enormous credit 신뢰를 받을 만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미국의 식자청에서도 가뭄의 콩나기처럼 여러분들 드문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런 감동을 했으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자기 여러분들 X에다 다시 여러분들 포스팅을 했겠습니까? 포스팅했다는 뭡니까? 빌 에크만 진짜 니 똑똑하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해왔던 논지를 그대로 빌 에크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죠. 미국은 무역 방위 이 마약이 아니고 약품입니다. 약품 NGO 등에 대해 전 세계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보조금은 37조 달러의 국가 부채에 기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이 상황을 바로잡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렇게 한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죠. 전부 다 돌멩이를 던지고 뭡니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참 사람이 반듯해 가지고 의협심이 있어 여러분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여러분들 연방 자금을 도둑질한 것을 다 잡아내는 작업에 본인이 여러분들 뛰어들어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예?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일을 앞으로 이제 더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한국도 그걸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런 부담을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내 이야기의 요지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빌 에크만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빌 에크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약회사가 동일한 약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희귀질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 신약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 환자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한 제약사가 신약 개발의 이런 비용을 대부분 미국 정부의 여러분들 그동안 떠넘긴 겁니다. 그런 일을 해온 것을 빌 에크만이 그대로 지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봉의돼야 되냐 이야기죠. 이것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가 현재 지불하는 가격보다 낮고 외국인이 현재 지불하는 가격보다 높은 글로벌 협상 가격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들이 전 세계 의약품 개발에 보조금을 지불한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암 환자나 파킨슨 병이나 이런 환자를 살리는 신약 개발에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의 이런 소비자들이 미국의 환자들이 지불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을 그거를 도널드 트럼프가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소비자들이 전 세계 의약품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환자들이 더 이상 봉의될 수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이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응?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자동차 수출할 때와 똑같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미국 환자들한테 4배 5배 이런 비싼 가격을 매기고 외국에는 여러분들 싼 가격을 매겨가지고 고스란히 여러분들 신약 개발 희귀 질환 치유를 위한 신약 개발의 비용을 미국 환자들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잡겠다. 이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욕 먹더라도 하겠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 에크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환자들에게 전부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지적하는 미국의 식자청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